시니어 드라마 나레이션 대봉. 아침 햇살이 스며든 작은 창문으로 정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73이 된 그녀는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쌀쌀한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어도 그녀는 일찍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서였습니다. 물끄러미 정원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일과였죠. 오늘도 날씨가 참 좋구나. 정혜는 혼잣말을 하며 정원으로 나섭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가꾼 화단에는 코스모스와 채송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물을 주며 꽃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에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지만 때로는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꽃들은 정혜의 정성에 보답하듯 더욱 싱그럽게 자라났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정원 한 귀퉁이에는 남편이 생전에 심어준 장미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내년 붉은 꽃을 피워내는 그 장미를 보며 정혜는 옛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피었네요. 그녀는 장미꽃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꽃이 피 바람에 살랑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점심 무렵 이웃집 순이 할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정혜야, 장 보러 가자. 혼자 있으니까 또 우울해하고 있지. 순이의 밝은 목소리에 정혜는 미소를 짓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정혜보다 1살 많았지만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여야 해. 가만히 있으면 진짜 늙어버린다고. 시장에서 정혜와 순이는 마치 소녀들처럼 수다를 떨며 장을 봅니다. 이 배추 좀 봐. 정말 싱싱하네. 그러게 말이야. 김장하기엔 딱 좋겠어. 두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시장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도 이제는 익숙해진 두 할머니의 모습에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오늘도 좋은 거 골라드릴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혼자가 된 정혜의 얼굴에는 다시 적막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이와 함께할 때는 그렇게 밝았던 표정이 문을 닫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 집 안에 혼자 남겨진 그녀는 마치 섬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거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던 식탁, 모든 것이 추억 속에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며 정혜는 텔레비전 소리로 정막을 달래려 했지만 큰 집은 여전히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이 왜 이렇게 넓게 느껴지? 그녀는 빈 그릇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너무나 컸습니다. 방 하나하나가 텅 비어있고 복도는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아는 듯 조용히 깜박였습니다.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의 저녁 식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부부의 대화 소리. 정혜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집에는 그런 소리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혜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과 며느리, 갓 태어난 손주들까지. 하지만 지금 그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정혜를 찾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녀는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손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등학생인 민수와 중학생인 지은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정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왔구나. 많이 컸네. 진짜 많이 컸어. 정혜는 두 손을 번갈아 가며 손주들의 키를 재어보았습니다. 지난달에 본 것보다도 더 큰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그동안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도 정말 보고 싶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니? 공부는 잘하고. 네, 그럭저럭이요. 민수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인사도 잠시.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친구들이랑 PC방 가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지은이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저도 동아리 회비 내야 하는데. 정혜는 당황스러웠지만 손주들의 기대 어린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정혜는 지갑을 열며 물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5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민수의 말에 정혜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라. 부족하면 언제든 말하고. 아이들은 기뻐하며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고마워요. 할머니. 정혜는 손주들의 기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손주들이 찾아올 때마다 용돈을 달라고 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로서 손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라. 정혜는 문 앞까지 나가 손주들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이 떠난 후 정혜는 텅 빈 지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지겠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뭘 아끼겠어. 손주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돈을 달라고 할 때만 찾아오는 것 같아 서운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인색하게 느껴져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바쁘다며 짧게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주러 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혜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쯤 눈치 안 보고 살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용돈을 주는 할머니로만 기억되고 자식들에게는 신경 쓸 일 하나 더인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혜의 마음도 함께 깊어져 갔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는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혜는 동네 경로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익숙한 얼굴들이 둘러앉아 화투를 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혜야 왔구나. 여기 앉아 순이가 자리를 내어주며 반겼습니다. 경로당은 동네 할머니들의 유일한 사교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모두가 동등했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옆자리 옥순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저냥 너는 아이고 말도 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진이 다 빠져. 옥순이의 푸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나이에 눈치 안 볼 곳이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모두들 비슷한 처지였기에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제 시장에서 며느리를 만났는데 못 본 척 하더라고. 경숙이 할머니가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마음 알지? 우리가 뭐 민폐라도 끼치는 줄 아나 봐. 정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아들 부부 앞에서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숙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어. 국민연금으로는 턱도 없고 나도 마찬가지야.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으니 이게 뭔 소용이야. 정혜도 속으로는 공감했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사정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입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손주들이 농돈 달라고 자주 오는데 주자니 생활비가 빠듯하고 순이가 털어놓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안 줄 수는 없잖아.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인데. 맞아. 그런데 요즘 애들은 할머니를 ATM 기계로 보는 것 같아. 옥순이의 말에 쓴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손주들은 돈 달라고만 하고 경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우리가 뭘 바라겠어. 정혜는 이 말을 들으며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할머니들이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의지하며 살아야지. 뭐 순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가족들은 바쁘니까 이해하자고 하지만 그 이해라는 말 속에는 깊은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며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지만 동시에 더 큰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옥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연애라도 하자는 건 아니지. 경숙이의 말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냥 말벗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나서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집은 있지만 마음 둘 곳은 없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하루는 조용히 저물어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위로가 되었지만 혼자 돌아가는 길은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화창한 봄날 오후, 정혜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걷는데 앞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혜 씨 안녕하세요. 순이 오빠인 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70 중반의 영수는 정혜보다 2살 많았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 영수 씨. 오랜만이네요. 정혜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산책하시는 길이에요. 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나왔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함께 걸어볼까요? 정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대화는 소박했지만 편안했습니다. 꽃이 참 예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년 봐도 질리지 않아요. 영수의 말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남자와 대화하는 것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제가 순이 누나한테 정혜 씨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원을 정말 예쁘게 가꾸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혜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던 중 영수가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참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정원도 정말 예쁘게 가꾸시고.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혜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하고 지내세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책도 보고 산책도 하고요. 가끔 혼자 영화도 봅니다. 혼자서요. 내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영수의 말에 정혜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가족들이 바쁘니까요. 그 말에 영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 눈치 보고 살게 되죠. 정혜는 영수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해요. 정혜는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지만 바로 후회했습니다.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영수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아들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정혜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인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어서 와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정혜는 반가운 마음에 부엌으로 달려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에 나물 반찬,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까지 푸짐하게 차려놓았습니다. 식사 중간 아들 동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정혜의 수저를 드는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문? 어머니가 어떤 할아버지랑 자주 산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산책 친구일 뿐이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우리 체면도 있고. 아들의 말에 정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그런 행동을 하시면 우리도 창피해요. 정혜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사세요. 괜한 생각하지 마시고. 며느리의 단호한 말에 정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잖아요.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에 정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후 정혜는 빈 식탁을 정리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애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녀는 영수와의 따뜻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 앞에서 그녀의 작은 행복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영수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가족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준 용돈과 생활비로 잔고가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빠듯하겠네. 그녀는 가계부를 꺼내 계산해 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병원비까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고민 끝에 정혜는 동네 카페에 일자리가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일손이 필요하시지 않나요? 카페 사장은 정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실까요? 네, 건강해요. 꼭 일하고 싶어요. 정혜의 간절한 표정에 사장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정혜는 주말 오후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시간당 10,000원이고 주말 4시간씩이요. 감사합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뭐하러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무서웠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연애 문제로 눈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까지 한다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정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할머니 커피 한 잔 주세요. 손님의 주문에 정혜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손님의 칭찬에 정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카페 사장도 정혜의 성실함에 만족해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니까 손님들도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정혜는 일하는 동안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라도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여기서 일하세요? 단골 손님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재미있어서 하고 있어요. 정혜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활동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을 마치고 첫 급여를 받던 날 정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라도 내 힘으로 번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번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정혜는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일하는 재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어느 봄날 오후 정혜가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공원에서 영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그동안 연락이 안 되더니 영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좀 바빴어서. 정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실은 가족들의 반대 때문이었지만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꽃 정혜 씨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영수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분홍색 장미가 아름다웠습니다. 정혜의 마음이 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영수 씨, 저는 진심이에요. 늦었지만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영수의 진지한 표정에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수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정혜가 대답하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자 민수였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너 여기 왜 친구랑 PC방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민수의 눈은 할머니와 영수, 할아버지, 그리고 꽃다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혜는 당황하며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할머니 괜찮아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모든 것이 긁힌 것 같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영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혜 씨,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영수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할지, 부모에게 말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부모님께 말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녁을 못 넘기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정혜는 긴장한 채로 민수를 맞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옆에 앉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할아버지 괜찮은 분 같던데요. 정혜는 놀란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너 화나지 않니? 왜 화가 나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분이면 저도 좋아요. 민수의 말에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알바해서 번 돈이에요. 할머니께 드리려고요. 어머, 이게 뭐야? 할머니가 저희한테 용돈 주시느라 힘드신 거 알아요. 미안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정혜는 감동했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할머니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저는요.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계시지 말고. 민수의 말에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빠빠,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 할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민수의 당당한 모습에 정혜는 새삼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의젓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용기를 내어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 씨,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다시 같이 산책할까요? 영수의 기쁜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제 정혜는 가족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행복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은 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수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영수와의 새로운 인연이 정혜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정혜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당당히 추구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